시니어를 위한 애틋한 연애소설 시리즈 1편 봄빛 우체통. 봄빛 우체통은 오늘도 제 할 일을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었다. 오늘의 애틋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벚꽃 봉오리가 막 터지던 3월의 끝, 시골 우체국 유리문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붉은 우체통은 오늘도 누군가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아직 쓰지 못한 편지 한 통을 쥔 채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서준,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서 오이소, 한 선생. 오늘은 일찍 오셨네, 예. 우체국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집에 있자니 종이 냄새가 그리워서요. 저는 봉투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맞지에. 종이 냄새 맡으면 옛날이 쑥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도 월요일 단골 손님 올깁니다. 우체국장은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때 은은한 비누향이 문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등기 하나요. 오늘은 분홍 우표로 부탁드려요. 윤혜영, 이 마을의 월요일 손님이었습니다. 아, 여기 한 선생? 동네 새 신사입니다. 우체국장이 저를 소개하자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체국에서 동네가 이어지네요. 저는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우체통의 입술 같은 틈이 유난히 붉게 보였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봉투를 살짝 들어보았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편지 쓰세요? 쓰려다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창밖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럴 땐 아무 말이나요? 오늘 하늘색부터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래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오늘 하늘은 복숭아와 살구 사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럼 첫 문장은 생겼네요. 오늘 하늘은 복숭아와 살구 사이였다. 우체국 옆 벤치에 앉았을 때 아이의 킥보드가 스르륵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우체통 월요일마다 편지 먹어요. 오늘도 먹었어요. 진욱이라는 아이였습니다. 편지가 먹히면 어디로 갈까? 제가 장난스럽게 묻자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그 아줌마 맨날 예쁜 우표 붙여요. 비밀이에요. 예쁜 우표는 받는 사람이 없어도 봄을 붙여보낼 수 있단다. 저는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그럼 봄이 도착해요? 언젠가는. 봄은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거든. 아이의 웃음이 멀어질 즈음 그녀가 국화 그림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봄보다 빠르죠. 어른은 봄이 와도 한참 생각부터 하니까요. 저는 벤치에 조금 더 등을 붙였습니다. 오랫동안 보내셨어요? 편지.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에게요. 바닷가에서 떠나보낸 봄 이후로요. 주소는 그대로예요. 언젠가 길을 잃지 말라고. 그녀의 말은 바람에 닿아 더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말은 남죠. 그 말이 길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녀가 제 쪽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은요? 누구에게 쓰시려 했나요? 나에게요. 미뤄둔 말이 많아서.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켜야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방금처럼. 그럼 다음 월요일에도 여기서 들켜드릴게요. 그녀의 미소가 봄빛처럼 번졌습니다. 다음 월요일 벚꽃이 본격적으로 피었습니다. 우체국장은 농담처럼 말했지요. 두 분 덕에 달력이 월요일만 있는 기분이 되이.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보냅니다. 받는 이는 한서준. 주소는 옛날 우리 집.
그때의 나에게 우체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나한테 현재의 선물이라 시가 되겠네. 그녀와 제 손끝이 잠깐 스쳤고 작은 정전기가 톡하고 튀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커피점 봄빛 창가에 앉아 저는 말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오니 시계가 느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계가 계절을 따라가네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빨라졌던 거죠. 남편이 떠난 뒤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매년 봄 편지를 씁니다. 나는 아직 여기라고. 그 문장을 그분도 읽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창가에서 저는 잔 표면에 맺힌 가벼운 커피 고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은요,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쓰는 동안만큼은 내가 살아있거든요.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게 되니까. 저는 그 말을 오래 굴려보다가 다짐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제 편지의 두 번째 문장은 당신이 읽지 않아도 나는 당신에게 쓰는 동안 살아있었노라. 그녀의 눈웃음이 잔잔히 번졌습니다. 그 문장 제게도 오네요. 며칠 뒤 우체국장은 두 통의 등기를 내밀었습니다. 윤혜영 씨, 그리고 완내 한서준 씨. 옛 주소로 보낸 게 수취인 이사로 반송됐음더. 근데 봉투에 이렇게 적어놨네. 반송도 도착이다.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반송도 도착 좋네요. 저는 봉투를 열어 낮게 읽었습니다. 서준아, 내가 미뤄둔 말들이 자꾸 어깨를 두드릴 거다. 무게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그러니 저녁마다 내게 사과하지 말고 오늘 본 하늘을 말해라. 잠시 제 안에서 묵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계속 미안해하느라 아무 말도 못했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구했네요. 그리고 자신의 문장 하나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떠난 봄, 비 냄새가 빈자리를 닮았지만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다시 피어나는 꽃을 배웠다. 그 문장, 오늘의 나에게도 빌려 쓰겠습니다. 저는 반듯하게 봉투를 접었습니다. 어스름 강변을 걷는 저녁,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은 왜 나이 들수록 봄을 더 잘 느낄까요? 겨울이 길어서요. 봄은 겨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더 선명해요. 그럼 우리도 서로의 겨울을 조금씩 데리고 걸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약속? 편지는 계속 씁시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 좋아요. 그럼 오늘의 편지 함께 써볼까요? 첫 문장, 오늘 강은.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말들이 흘러가기에 딱 알맞은 속도로 흘렀다. 둘째 문장, 우리의 발자국은 돌아가야 할 길을 가리키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가리켰다. 비 오는 월요일, 택배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사연이 더 배달되더라고요. 우체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배달보다 배려가 더 필요하제. 우리는 거의 동시에 들어와 서로를 보고 빗물 같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파란 우표로요. 그녀가 말했고 저도 파란 걸로. 제가 뒤따랐습니다. 커피 대신 우체국 옆 정자에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누구를 기다리나요? 봄을, 그리고 봄처럼 오는 사람을. 그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봄은 늘 돌아오죠. 그래서 지금은 겨울에게 인사하는 중입니다. 고마웠다고. 버텨줘서. 그 인사 제가 증인일게요. 그럼 부탁 하나. 언젠가 저에게도 편지 한 통 써주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남편에게 쓰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을까요?
그 편지는 그분에게로 가고 또 다른 편지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로 오면 됩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길은 여러 개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첫 문장을 지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우체통에 넣지만 다른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쓸 것이다. 받겠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디에 있든. 제 대답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노을이 분홍과 금빛으로 번지는 저녁, 그녀는 얇은 편지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봉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당신이. 저는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봄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법 대신 같이 걷는 법을 배우자. 이제 주소를 적을까요? 제가 묻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체국 옆 벤치,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받는 사람은 우리. 그날 이후 붉은 우체통은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주소로 도착하는 편지를 삼켰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반송도 도착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래 미뤄둔 말들이 결국 길이 된다는 것을. 우체통의 붉은 입술이 딱 하고 닫힐 때마다 우리 사이엔 또 하나의 봄이 도착했습니다. 진욱이 어느 날 뛰어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편지 도착해요? 응, 오늘도 도착했지. 제가 웃었고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우가, 오늘 하늘색은 뭐로 보이니? 복숭아 아이스크림. 그럼 오늘의 첫 문장은 정해졌네. 제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늘은 복숭아 아이스크림이었다.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천천히 녹아 서로의 말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문장을 더했습니다. 봄빛 우체통은 오늘도 제 할 일을 했다. 우리에게 길을 내주었다. 우체국장도 어느새 알게 된 우리의 주소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월요일 4시, 우리 손님들 시간입니다. 그가 웃었고 택배기사는 모자를 벗어들며 인사했습니다. 두 분, 편안한 봄 되세요. 그녀가 제 옆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봄은 길을 잃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우리도요. 저는 그녀의 말에 맞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체국 옆 벤치까지, 빗물이 말라가는 골목까지 함께 가는 길만을 가리키며 그 해의 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니, 아마 우리는 드디어 제 속도로 걷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우표 하나에 계절을 붙여보내는 사람들처럼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는 봄처럼 말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봄은 어떤 색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당신이 들고 오는 우표색이요.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럼 저는 매주 색을 바꿔야겠네요. 좋죠. 매주 다른 하늘로 편지를 보내야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법 대신 같이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체국이 문을 닫을 시간에도, 벚꽃이 다 지고 난 뒤에도, 장마가 오고 매미가 우는 여름 끝에도 우리는 같은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 우리, 보내는 사람 또 우리. 반송도 도착이라는 믿음 아래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제게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남편에게 쓰던 마지막 편지예요. 오늘로 끝내려고요. 저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는 그분에게로 가고 새 편지는 여기 우리에게로 오겠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내 마음이 길을 찾았다는 걸 당신이 증명해줬어요. 저는 우체통 앞에서 봉투를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우체통이 한 일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이 했죠. 당신이 계속 썼으니까요.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지를 씁시다.
그날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 편지들이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습니다. 봄은 돌아오고 우리는 도착한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월요일 4시 우체국 옆 벤치에서 우리는 오늘 하늘의 색을 먼저 말하고 다음 문장을 서로에게 빌려줍니다.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사라질 때면 늘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딱! 그리고 그 소리 뒤엔 변함없이 같은 결론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도착했다. 우리의 우표색은 오늘도 봄입니다. 감사합니다. 2편 빗속의 찻집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